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새 결혼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다들 결혼하더라고요. 60대, 70대 되면 결혼 안 한 거 분명 후회하게 돼요. 자기를 부양해줄 자식이나 쳐도 없으니. 뭐, 결혼하실 분들은 하겠지만,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사람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는 거죠. 결혼 못하는 남녀 늘어날 겁니다. 근데 결혼 안 한다고 해도 후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나는 웃긴 게 결혼한 사람들은 후회 안 하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생각할까? 결혼하신 분도 후회 많이 하시던데요, 댓글 보니까. 아, 결혼도 정말 잘해야죠. 원하는 짝과 잘 결혼을 해야 후회 안 하고 살 수 있지. 모든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후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할 가능성이 더 높죠. 잘못된 결혼. 결혼이 무조건 좋은 결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결혼이 사실 잘못된 결혼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 좋은 결혼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설거지라는 그 단어가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결혼이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남자분들이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남자한테만 이 결혼 조건을 높여놨다. 결혼하고 나서도 돈 버는 기기로 살 게 빤히 보이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 버리면 내가 뭐하러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까?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설거지론 아닙니까? 물론 좋은 여자도 있어요. 좋은 여자도 있고 좋은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근데 그런 좋은 결혼하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 후회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못하게 돼요. 더 못하게 돼.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후회하는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집 사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여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증명이 돼서 이혼해버리자. 그럼 재산 반띵 해버리고 이혼하면 데미지까지 쳐버리고 거기다가 애가 태어나면서 양육비까지 줘버리면 남자 입장에서 데미지가 너무 커요. 여자도 데미지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닌데 오히려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불행할 수도 있는 건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가 괜찮은 줄 알고 결혼했다가 그 남자가 뭔가 좀 알고 보니까 빚도 많고 이상한 직업이고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뭐 바람기도 있고 폭력도 쓰고 돈 관리도 못하고 빚도 잔뜩 있고 이러면 그런 상황 결혼해서 후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이혼했을 경우. 적어도 혼자 살면 뭐 외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걸 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혼인율은 낮아지고 혼자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절식남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축하드리고 싶고 뭐 나쁘다고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런 논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결혼하신 분들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힘든 가정
어렵더라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결혼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있잖아. 뭐 결혼한 사람은 행복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불행하다. 아니면 결혼한 사람은 외롭지 않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외롭다. 이런 논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이게 싫어서 사실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 중에서도 뭐 자기가 결혼했으면 행복하면 된 거잖아. 그걸 자꾸 그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넌 왜 결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훈계하듯이 얘기하는 게 꼭 있거든요. 그게 좀 꼴보기 싫거든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자기도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걸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꾸 뭐 결혼 안 하면 불행하다, 외롭다, 나중에 자녀 없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 안 먹혀. 안 먹힌다니까. 오히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자녀가 있는 와중에서 가정노릇 못하면, 부모 노릇 못하면 오히려 결혼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됩니다. 가족들한테 평생 원망 듣고요. 좋은 아버지 소리도 못 듣고요. 좋은 남편 소리 못 듣고.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 살고,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보여주는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좀 잘못돼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좀 있어요. 이혼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문제없이 잘 살아야 된다는 나름의 어떤 그런 소인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미혼 남녀들이 어떻게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지금 결혼 정령이 있는 사람들도 결혼하면 안 되겠다. 나도 족골하지 날 것 같으니까. 난 설거지론의 주인공이 되기 싫어. 이런 마음 먹고 결혼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평등의 영향으로 데이트 비용을 더치페이로 내는 게 기본인데 결혼 후 서로 수입이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결혼하고 싶을까요? 특히 돈 잘 버는 전공의 남녀 비율, 거친 작업의 환경을 감내하는 능력의 차이로 남녀 수입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가전제품의 발달로 전업주부의 가치는 예전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반반 결혼하게 되면 여자분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랑 똑같은 그 능력을 기준치를 맞춘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야 어떻게 뭐 결혼할 때 뭐 월급 한 300을 맞춘다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300을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소득 구조를 보더라도. 그래서 남자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결혼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너무 원사이드하게 남자 쪽에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 여자도 돈을 버는데 군대도 안 가잖아.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요즘이 결혼이에요. 사실 여자분 입장에서 반만 결혼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반만 아니라 6대4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 6 정도 되고. 근데 6대4 결혼도 잘 안 나오니까 문제예요. 6대4 결혼도 안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뭐 8대2, 10대0도 있어, 이게. 못 모아놓는 결혼도. 솔직히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고 얘기하면 거의 9대1입니다, 9대1. 요즘 집이 워낙 비싸요 말이죠. 혼숙해봐야, 뭐, 냉장고나 뭐 에어컨이나 TV 몇 개 제외하면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TV 가격이 오히려 내려갔죠, 옛날에 비해서. 요즘 65인치면 100만원 내외로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여자 입장에서 능력이 안 되면 남자한테도 많은 능력을 바라면 안 돼요. 난 그걸 얘기하고 싶어.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싶잖아. 그럼 내가 벌이와 형편이 낮지 않아. 그럼 남자한테도 그만한 요구 조건을 들이미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자도 한 이 정도만 해주면 돼. 크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어차피 우리끼리 뭐 이 버는 돈으로 아껴서
힘들지만 극복해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내 못 가진 걸 남자가 채워줘야 돼. 해줘야 돼. 이런 논리로 결혼 시장에 접근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거를 좀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미쳤냐? 내가 너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줄 아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 아니면 그렇게 높은 조건을 가지고 이제 결혼 조건에 나오는, 결혼 시장에 나오는 여자분들한테 저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나랑 만나는 게 분명해. 이게 남자들도 이제 눈치를 채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여자도 남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남자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집에서 못 해줘도 우리끼리 사랑하고 좀 해결해 나가면 시작은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 우리끼리 돈 알뜰하게 모아서 나중에 이제 살림 같은 늘려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결혼 문화를 보면 그냥 남자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남자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남자가 나 먹여 살릴 줄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걸 커버치만 그 남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주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그런 계산을 때리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을 때리고 결혼 시장에 들어 올려는 것 같아. 남자들도 그걸 알고 있고. 남자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감히 나한테 아파트를 당당하게 요구해? 그럼 나 사랑하지 않는 거네. 애초에 나한테 돈을 보고 접근을 한 거네. 계산이 뚜득이고. 애초에 내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네. 응? 배경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집을 가진 거 없었으면 나한테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결혼하자고 얘기도 안 났을 거 아니야. 처음에 만나지도 않았겠지. 소개팅도 안 했겠지. 선짜리도 안 받겠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물론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인데 여자분들이 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능력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을 상쇄하고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왜 그거를 남자들이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나? 내가 뭔가 능력이 없고 뭔가 벌이가 없으면 남자한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바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상대방이 나를 속물로 보겠구나.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자 조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겠구나. 역지사지를 생각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그런 결혼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되겠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남자는 가면 갈수록 여자의 어떤 조건과 재산, 나이를 따지고 들 텐데. 근데 여자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결혼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는 분명히 있다. 그만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생각하잖아. 근데 그건 본인들만의 내피셜 아닙니까? 왜 남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아쉬워서. 나 혼자 살아 충분히 먹고 사는데. 까지 그딴 결혼 안 하면 되지.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외롭게 살더라도 혼자서 좀 취미생활 하면서 여유있게 살고 말지. 내가 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데리고 살아줘야 돼.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남자의 조건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 그걸 알고 있고. 사실 남자들은 반반 결혼 바라지도 않아, 반반 결혼.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가 반반 결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남자가 똑같은 능력과 페이와 그리고 벌어놓은 돈, 이걸 맞춰야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역으로 따지면. 쉽게 말해 그런 거. 남자가 뭐 결혼할 때 뭐 돈을 한 1억 정도 가져오고 3천만 원 하는데 여자도 한 3천, 그러니까 한 연봉 한 300, 한 4, 5천만 원 번다. 그럼 여자도 연봉 5천에 1억 가져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얼마 있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냐고요. 없어요, 여자분들. 그럼 여자분들 결혼하고 싶어도 상당수는 나가리 돼. 여자분들 중에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중견기업에서 대리 이상 찍지 않은 분, 아예 구경도 할 수 없는 돈이야. 일반 사무직은 저 문턱 가지도 못해요. 연봉 5천만 원. 남자분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 여자분들이 중소기업에 더 많이 근무를 해요. 일반 소기업에. 그럼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결혼 문턱 가보지도 못하는 거야. 5대5로 해버리면. 정말 직업이나 뭐 재산 같은 거 다 따져가지고 해버리면. 근데 그렇게 하면 결혼이 안 되겠죠. 아예.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5대5를 못하더라도 6대4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6대4. 왜냐하면 남자도 그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혼을 책임질 수가 없어 이게. 그리고 좀 그 전업주부님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요즘에 가정주부는요 사실 남자들도 할 수 있어요. 애 돌보는 거 아니면 남자들도 할 수 있어. 왜냐 요즘에 전업주부 난이도가 그래도 높지 않아요. 웬만한 건 남자가 다 합니다. 요즘에 보면 결혼하신 분들 보면 남자 여자의 어떤 그 영역 구분 자체가 잘 없어요. 요리도 남자가 하는 경우 있고 설거지도 남자가 하는 경우 있고 이제는 뭐 여자가 잘하는 거 남자가 잘하는 거 여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은 남자 요리를 좀 더 잘해. 그럼 남자가 해요. 여자가 그냥 재료 썰고 아니면 남자가 빨래 잘해. 그럼 여자가 요리를 하고 남자가 빨래를 해요. 남자가 청소를 하고 여자가 만약에 뭐 집안 살림을 한다. 그러면 남자가 집안 청소에 관련된 모든 것들 책임지고 여자가 그냥 이제 요리를 하는 거야. 각자 잘하는 게 다 달라요. 이거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주부들이 하는 것들을 남자들도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잘하나 못하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뭐 여자야 할 수 있고 남자는 못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으면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너무 대도 안 한 걸 바라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난 너의 능력을 보고 접근한 거지.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결혼이 현실이 하더라도 사랑을 기반으로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점점 조건 결혼하기가 힘들어지고 조건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사랑이라는 그 이유 하나 서로가 좋아하고 의지가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든데 서로 뭐 사랑하지도 않고 어? 연인으로 봐주지도 않는다. 동반자로 봐주지도 않는 생각이 들면 뭐하러 뼈 빠지게 남자가 밤늦게 투잡 쓰리잡까지 일해가면서 가정을 끌어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야 될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동물은요 뭔가 목적이 확실해지면 까짓거 희생할 수 있는 동물이야. 왜 보면 여러분 직장 같은 데 힘든 데 가보면 힘든 일 하시는 가장분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극한직업 같은 데 가보면 극한직업 그 영상 보시면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노총각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 일할 때마다 쉬는 시간 될 때마다 가족들 사진 꺼내는 거야. 사진 보면서 그 힘듦을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돈줄로 보면 뭐하러 내가 이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하고 뭐하러 위험한 물건 만지겠습니까? 평택 고도 그 노가다 분들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일을 일부러 빡세게 하시는 분들 2공수, 2.5공수가 찍어가지고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일할 때 이제 쉴 때 중간에 사진 꺼내서 보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근데 이 가족 구성원들 와이프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날 돈줄로 본다. 돈 버는 기계를 본다고 하면 내가 왜 그 평택 고독 가가지고 2공수, 2.5공수 채웁니까? 그냥 내 버는 돈만 해가지고 1공수만 편하게 하면서 간호 기계 가면 되는 거잖아. 뭐하러 내가 몸 고생하면서
20수 채우려고 할까요? 이거 여자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사랑이 없으면 결혼할 이유가 없어. 사랑 없이 그냥 내가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사람. 내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고층 아파트와 어떤 좋은 자동차, 또 그만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조건을 보는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내가 그만한 가진 게 안 되잖아. 그럼 쳐다도 보면 안 돼. 난 벌어놓은 게 얼마 안 돼. 직업적으로 별로 탄탄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조건이 되는 남자는 애초에 언급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조건이 안 되잖아요. 조건이 안 되면 자격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혼식장이 많이 있어. 조건 자격이 안 되는데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으신 분들 아직 널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받아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이 차고 결혼 정년기 지나가지고 이 케아프 세대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생기의 어려움과 결혼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후회 같은 것들이 많이 얘기 나올 거예요. 일본도 그랬거든요. 일본도 사태를 파악 못하다가 나이 차고 나서 본인이 이제 직업 가지면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 못 가지고 못 먹고 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상황까지 가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더라고요. 부디 이 얘기 듣고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능력이 안 되면 눈을 한없이 낮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자가 능력이 안 되면 남자한테 그만한 내가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남자를 애시당초 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결혼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남자가 만약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겁니다. 요즘 남자분들은 고민하는 거 없어요. 이 사람이 나의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갈라설 겁니다.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혼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저는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결혼하는 좀 남녀들이 많아지고 그런 분들이 힘들지만 자녀 양육하고 잘 극복하고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미혼 남녀분들도 아 저렇게 힘들지만 잘 극복해서 나름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구나. 아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